저 이제 코로나 얘기 잠깐만 하면요. 진짜 일본은 진작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긴급 사태 선언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가 돼가지고 총리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진짜 아마 일본 사회가 아마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잘 이겨내고 있는 것 중에는 정부의 훌륭한 대처와 함께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사회적 격리를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하면 많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게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제문제 전문가님이 네. 평 좀 해주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동양권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 내각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은 만약에 일본 정치를 한마디로 그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관료주의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올 건 간에 상관없이 기존에 잡고 있던 관료들,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의 어떤 행태라든지 일의 패턴 습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민당 55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의 정당이죠. 그 자민당에 대해서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이 딱 두 번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정권을 너무 오래간만에 잡고 처음 잡다 보니까 실수를 조금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차피 정권이 누가 들어서건 간에 관료제로 돌아가고 또 하나 아베를 위협할 만한 대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당에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구심점이 돼서 무언가 그 자민당에 대응할 만한 규모의 정당으로 키워낸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아베 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고요.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국민들의 약간 습성하고도 비슷한데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사실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을 잘 자극하기 위해서 국제 관계를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거든요. 한반도가 약간 조금 규모가 커진다거나 또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일본이 전혀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걸 좋아하고요. 바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실험을 했다, 뭐 그러면은 가져다가 이래서 우리 일본은 다시 예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헌법 제9조 평화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본적 공격을 하는 식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아베가 계속 바꿔가지고 다시 예전에 그 군국주의 적인 사상으로 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평화헌법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을 거다. 항상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어요. 예, 항상 더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베 정권이 의도적으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어쨌든 강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시해왔던 부분이 많고 통계 조작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들의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공적 의료 체계의 민낯을 우리가 정말 속속들이 알게 됐잖아요. 일본 역시 까놓고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잘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평상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요. 근데 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잘 만들어진 시스템과 아닌 시스템의 차이 같은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태세 전환을 지금 해서 그게 이제 국가 긴급 사태로 지금 명명한 거잖아요. 일본의 아베가. 근데 국가들이 그 코로나를 통제하는 방식이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대응, 두 번째는 소극적 대응, 세 번째가 적극적 대응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의 무대응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수개월, 3개월 정도 내에 5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올림픽 연기가 이미 결정됐고 여기에 충격을 봐서 일본이 지금 국가 긴급 사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은데
이거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진자를 많이 보유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검진받지 않은 확진자가 많을 거라는 논리적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통제력이 지방 정부에까지 지금 파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중앙 정부가 만약에 그 잘 효율적으로 통제를 했다면 지방에서도 중앙 정부의 결정을 따를 텐데 중앙 정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지금 실기한 거죠, 아베는. 자, 일본 이야기는 이제 좀 식상하네요. 네. 마치 대한민국보다 엄청난 선진국이 척했지만 무역 전쟁과 이런 코로나 등을 보면서 일본이란 사회는 진짜로 리더십 하나 때문에 오히려 침몰해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침몰한 일본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하자, 전 국민 보편적으로 가자. 요게 지금 여론조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번에는 반대가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6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요거는 국민들이 이제 자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공짜로 돈을 줘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럴 때는 국가가 작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찬성이 58.2, 다음에 반대가 36.6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상 반대하는 분 또 주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막연한 가치관으로 이분들은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제 선동된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왜 선별적으로 처음에는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제 조중동에서 어떤 논리로 공격을 했냐면 그런 거 소설 쓰는 거 얘네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상위 30%라고 이런 제목을 따가지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죠. 나 몇만 원 차이로 내가 그걸 못 받네부터 시작해서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 소시민이었는데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분란을 좀 조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 국민 확대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또다시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예. 저는 그 선거에 이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친 쪽으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공약으로 내세워도 될 만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마련했었고 민주당이 또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를 약간 압박해 가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잘한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더 재밌는 쪽은 실은 미통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미통당에서 발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학생들에게 다 100만 원 주자. 이게 새로운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이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재밌다. 유승민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하고 유승민이 한번 붙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황교안도 지금 전향했거든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주는 쪽으로. 전에는 신세돈이라는 사람 경제학자를 내세워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매표 행위다. 그러니까 돈으로 국민들의 표를 사려는 행위다라고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조는 가닥을 잡아가는 게 지금 70% 지급하는 것은 일단 추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부분에서. 근데 정부 또 한편에서는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고소득자들은 환수한다는 전제 시에는 전 국민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70% 지급하는 것을 강행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전이거든요. 빨리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별하고 말고 상황이 없어서 어쩌면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이런 결론이 전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거 전이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어쩌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정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정된 안이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이야기는 좀 넘어가시고요.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대구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한 거예요. 이건 사실 정부가 책임이 없어요. 돈은 내려갔어 지금. 근데 이제 도의적으로 대구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대구 의료봉사 의료진 2,100명의 절반이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해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조금 꼼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도대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구 시민들은 지금 대구시의 그 행태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권영진 시장이 그분 되게 잘 우시잖아요.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울면서 몸도 약하세요. 장풍에 쓰러지고 그런데만. 네, 이렇게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러신 분인데 울먹이면서 대구로 와달라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굉장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 사람들을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다고 가장 전 국민을 상대로 그 모습을 가장 잘 파렴치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아닌가. 자, 팩트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대구시가 2주에 한 번씩 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걸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의 본인들의 문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대구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놓은 대구 주민들은 왜 그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온 돈이 이분들 의료진 수당뿐만 아니라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하다 난리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징거려서 내려 보내줬더니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대구 시민들이 이분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이 이제는 정말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김부겸 의원이 지금 유세를 하시거든요. 그 유세할 때 내용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으로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말이. 김부겸 의원은 그 대구 경북지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게 하고 예결산 의원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돈으로 안 된다. 5천억 1조 안 된다 그러면서 2조 정도 가량을 확보해서 지금 이미 대구에 교부금 형태로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의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선거 전까지. 사람은 지금 응급실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데 이 수혈을 지금 사이로 이유로 늦추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네. 일본과 대구가 비슷해요. 되게 들-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듣고 계신 대구 시민 화들짝 놀라시면 기분 그러니까 더럽겠네요. 아베하고 네. 권징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거 취소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비슷하다고. 집권. 야, 덜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황 작가. 잣을 닦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아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과를 하니까 이게 마치 중앙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대구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